안녕하세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연구센터 종양연구팀 김중국입니다. 여기는 새롭게 지어진 방사선의학 실용화센터입니다. 여기서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특허를 받으셨다고. 네, 2023년 12월에 제가 2건의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약물은 대장암 세포에서 엑소존 분비를 억제하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엑소점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분비해내는 소포체인데요. 세포의 아바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가 세포처럼 아주 작은 사이즈지만 엑소점도 지질 주머니로 되어 있고요. 지질 주머니 안에 그 분비했던 세포의 특성 물질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엑소점이 단순히 세포의 노폐물로 인식이 되어져 왔는데 최근 많은 연구에서 엑소점의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엑소점이 암 주변의 조직에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거나 암 전이를 촉진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견한 이 약물은 대장암 세포의 엑소점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대장암 세포의 이동성이라든지 암 전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특허를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 엑소점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피부과에서. 네. 혹시 그거랑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엑소점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가 피부 시술이나 화장품 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피부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 재생 쪽에서 줄기세포 자체가 활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줄기세포의 부작용이라든지 비효율성, 가격적인 부담감 때문에 줄기세포의 자체의 활용보다는 줄기세포를 배양한 배양액에서 엑소점을 분리를 해서 화장품이나 피부 시술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엑소점이 모든 세포에서 분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질막으로 되어 있어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재생 관련된 줄기세포의 특성 물질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세포는 사실 정복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암세포도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세포라든지 항암 치료 물질로 암세포를 잡으려고 하지만 암세포는 또 엑소점을 분비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을 시키거나 회피를 하면서 스스로가 계속 커져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계속 진화되어 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발굴한 이 약물은 엑소점 분비를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이 이 암을 잘 인식할 수도 있을 거고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다른 기존의 치료가 잘 먹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항암제랑 이번에 발견한 약물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발견된 약물은 세포의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상세포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고요.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암세포의 이동성이라든지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 치료 방법과 방사선, 약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엑소점 연구가 활발해졌을까요? 약 10여 년 전 엑소점 연구 시작될 때만 해도 세포가 분비해내는 단순한 노폐물로 치부가 되어 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엑소점을 분비를 해내고 그 분비해낸 세포의 고유 물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유전체라든지 기능성 단백질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포의 생리적 특성, 병리적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이러한 엑소점을 가지고 암 진단이라든지 암 치료 모니터링 연구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엑소점으로 아직 암 치료의 실용화라든지 FDA 승인된 약물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저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기관에 오기 전에 기업 연구소에서 유산균을 이용한 대장암 신약 개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기업이 유산균 제제도 같이 제조해서 만들어 판매를 하는 국내 기업이었는데요. 수톤에 달하는 탱크에서 유산균을 배양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지는 유산균은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대부분이 다 유산균의 배양을 할 수 있는 배양액들이었죠. 회사 측에서는 그 배양액이 오폐수로 처리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 주변의 농가라든지 축사에 배양액들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재활용을 하려는 방법들을 모색을 했었죠. 재미난 사실은 농가에서 배양액을 농작물에 뿌리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좋아지고요. 축사에서 가축이 먹는 사료에 섞어서 먹였더니 냄새도 없어지고 전염병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유산균을 발효시켰던 그 배양액을 걸러서 암세포에다가 처리를 해보니 암세포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엑소좀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산균을 키울 수 있는 배양액의 어떤 영양분으로만 효과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왔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기존 연구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분야를 찾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던 찰나에 엑소좀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요. 유산균 배양액의 효과가 아마도 유산균이 분비해내는 엑소좀일 것이라는 번뜩이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 연구 주제를 엑소좀으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번뜩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키셨을까요? 저는 대장암 치료제로 활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병원과 연구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시는 임상 전문의들이 계시고요. 특히 대장외과 과장님들과 병리과 과장님들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이 엑소좀을 대장암 치료에 활용을 할지에 대한 토론하는 연구 교류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고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사실로는 암이 생성될 때 엑소좀을 분비를 하는데요. 암 주변에 암이 생성되기 쉽게 환경을 만들거나 암이 분비하는 엑소좀이 암 전이를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대장암 세포의 엑소좀 분비를 줄이면 이것이 분명히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물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약물은 부산대학교 약학대학교에 있는 윤하영 교수님 팀에서 약물을 제공을 했고요. 그 약물은 아직까지 어떠한 기능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새로 합성된 약물이었습니다. 그 약물에 제가 약 한 60여 가지를 계속 스크리닝을 했고요. 대장암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엑소좀을 줄일 수 있는 약물을 몇 가지를 골라냈고, 그 중에서도 세포에 독성이 없으면서 암 전이만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발굴해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특허를 내고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리닝이 뭐죠? 약물 스크리닝이라는 건 실제로 그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암세포에다가 각각을 처리를 해서 그 효과가 있는 애들을 선별해내는 그 작업을 저희는 스크리닝이라고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약물들을 암에 트리트를 해서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 같은 경우에는 엑소좀 분비만을 줄일 수 있는 약물들을 현재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에서 발견하는 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엑소좀 연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장비며 그리고 엑소좀을 분리하고 추출해서 정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약 1년 정도가 걸렸고요. 실제 약물을 받아와서 스크리닝을 해서 효과가 있는 약물을 발굴해낸 것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의 엑소좀 분비를 낮출 수 있는 약물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발굴된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신약 개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장암 교류회를 통해서 저희 대장외과 과장님들과 병리과 과장님들과 함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에서 항암을 치료를 할 때 방사선 치료가 잘 듣는 환자와 잘 듣지 않는 환자 차이를 엑소좀 분석을 통해서 그 차이를 구분해 내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기로에서 그 결정인자가 엑소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이긴 하지만 강력한 항암제나 약물을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도 암세포만이 특이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달체로서 엑소좀 내부에 약물을 집어넣는 그런 연구들도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자가 되고 싶다. 학교 연구소에서도 있어 봤고요. 기업 연구소에서도 있어 봤고, 지금 이런 병원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을 때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제 연구가 논문에서 끝나는 연구가 아니고 실제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싶고요. 지금도 우리 기관의 열정적인 임상 선생님들과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연구, 해결해야 될 연구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즐거움은 자기가 계획한 연구가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찾아주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만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일하고 싶어서 찾아주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거든요. 같이 연구를 하자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국이었습니다.